아마 러브레터랑 가장 비슷한 이와이 슌지 영화를 한 편 골라달라 하면 4월 이야기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4월 이야기 네. 이번에 처음 봤는데 네네. 이와이 슌지 영화가 이렇게 깔끔하고 흥미롭고 이상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편집 리듬도 너무 좋았고요. 사실 이번 영화 보면서 가장 흥미로운 발견이 바로 4월 4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 네. 짧은데 이상한 유머 그리고 편집 리듬 이야기도 좋았고 끝나는 지점도 참 좋았어요. 네, 정말 말하자면 깔끔한, 네. 러브레터가 한 편의 장편 소설 같았다면 4월 이야기는 단편 소설을 본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한순간만 딱 떼내서 네. 묘사한 것 같고 스토리텔링 자체보다는 어떤 처음 시작하는 순간에 네. 어떤 부분들을 그대로 그 떨림, 설레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묘사하는 데 집중한 것 같아요. 네. 러브레터가 대사가 기억에 남는다면 4월 이야기는 오랫동안 그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은 영화예요. 일단 시작하면서부터 네. 벚꽃들이 막 날리잖아요. 비처럼 날리죠. 정말 그 장면 너무 좋고요. 벚꽃이 날리는데 이사를 하는 한 여학생의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네. 막 시작하려고 하는 두근두근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계속 펼쳐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영화가 70분도 안 되는 데다가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구나. 지금부터 이야기가 펼쳐지겠구나라고 일반적인 영화라면 시작되는 지점에서 영화가 끝이 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것도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 그래서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기억을 해보자면 첫사랑을 만났을 때 두근두근하는 마음 같은 게 더 중요하지. 그렇죠. 첫사랑과 만나가지고 상대가, 데이트를 네. 어떻게 했는지 이건 네. 어쩌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4월 이야기는 두근두근하는 그 순간만 보여줬기 때문에 더욱 흥미로운 지점이 아닌가. 네, 여자는 남자를 좋아해서 어떻게 보면 짝사랑에 가깝게 네. 대학 진학까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남자를 만났을 때 남자는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잖아요. 그럴 때 어떤 느낌들 같은 건데 이것을 첫사랑의 무슨 흥망성쇠를 다루고 이런 영화가 아니라 첫사랑의 한순간 그때의 감정 그 자체만 이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네. 굉장히 멋지게 그려낸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はじめまして、田京圭です。二連の宇月です。北海道 이 旭川 영화에서는 出身 다 시작하는 순간의 설렘이 핵심인데 4월 이야기인데 4월이 또 이제 여주인공 이름이 우즈키인데 우즈키가 4월이라는 뜻이라면서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우즈키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본에서는 대학이 4월에 시작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신입생으로서 대학을 막 진학했을 때 첫 달이라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그럴 때 4월에 또 이제 벚꽃도 관련이 되고 또 그런 순간에 막 파릇파릇 풀들이 올라올 때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의 느낌이라든지 혹은 혼자서 극장에 텅 빈 극장에서 보는데 갑자기 뜨악하게 사무라이 영화를 오다 노부나가가 나오는 사무라이 영화를 보잖아요. 그럴 때 어떤 약간 뜨악하면서도 약간 생경한 느낌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고요. 저는 이제 잊을 수 없는 게 이제 마츠다 카코입니다. 사실 이제 배우들을 만나는 것이 한동안 제 직업이었었잖아요, 네. 예전에. 그래서 배우들 참 많이 만났는데 너무 예쁜 여배우들을 만난다고 해서 막 가슴이 설레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냥 무덤덤하게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쁘긴 이쁘다 이런 정도인데 마츠다 카코를 만났을 때 제가 설렜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악수를 청했거든요. 네. 근데 악수라는 건 굉장히 공식적인 행위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설레서 이게 4월 이야기 때문인가? 아니면 마츠다 카코 때문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先輩今もバンドやってるんですか？ 마지막 장면에 빨간 우산을 쓰고 있는 그 장면은 정말 네. 잊혀지지 않고요. 네. 우리 첫사랑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네. 첫사랑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인 것 이미지죠. 같아요. 뭐 예전에 남자들이 많이 좋아했던 청순하면서 머리 길면서 이런 어떤 약간 수지 같은 그런 느낌의 국민 첫사랑 이런 느낌의 어떤 부분들이 4월 이야기에 네. 있어서 저는 마츠타카고 연기도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장면이 초반에 또 이제 이사를 해서 들어오는 것이 또 그렇죠. 역시 대학에 처음 진학한 설레임하고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 장면 너무 웃기잖아요. 너무 재밌죠? 약간 점프컷으로 되어 있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 워낙 그 사람 자체가 삭삭하고 착한 여자이다 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죠. 근데 이삿짐 전문가들이 막 들고 나오고 하는데 뭘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짐만 돼가지고 막 쩔쩔매면서 도와주지는 못하고 당황하는 모습들 같은 거 이런 모습들이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잘 묘사가 됐죠. 또 영화가 초반 장면을 보면 처음에 그 플랫폼에서 가족들과 떠나오는 기차 장면을 보면 주인공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 가족들만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이제 주인공의 시점샷이기 때문인데
첫 등교할 때도 주인공의 시청샷으로 찍혀져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주인공이 느끼는 그 심리 상태를 고스란히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인데 정작 영화의 마지막에 되면은 그 주인공 자체를 집중적으로 바라보는 카메라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인칭 시점으로 시작해서 그녀를 바라보는 것으로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 구조로 짜여져 있다라는 거고 첫 장면에서 사실상 그 떠나온 다음에 여기 오게 되면 막 벚꽃이 날리는 가운데 이삿짐이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 벚꽃이 비가 날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그 벚꽃이 떨어지는데 그 결혼을 하는 일본 전통 옷을 입은 여자가 차에 타다 보니까 주변에서 우산 한 대여섯 개를 받쳐줍니다. 이 장면이 메인 뷰의 장면하고 연결이 돼서 비가 막 쏟아지는데 주인공이 우산을 쓰고 있는 장면하고 연결이 되죠. 우산으로 시작해서 우산으로 끝나고 비처럼 보이는 벚꽃으로 시작해서 비로 끝나게 되는 거 시점 자체는 또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짧은 영화 속에 사실은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단단한 어떤 것들이 정말 예쁘고 깔끔하게 들어가 있죠. 네, 아까 생활 일본에 말씀드렸지만 이 우즈키의 대사를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괜찮아요. 아. 이해됐어요. いいですいいです 뭔가 굉장히 큰 생활의 변화가 생겼지만 괜찮아요. 긍정적으로 뭔가 뚫고 지나가려고 하는 한 여자의 어떤 마음을 보여주는 대사가 아닌가 싶고요. 네. 마지막에 그 대사를 하는데 약간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첫사랑을 만나가지고 네. 그 남자 앞에서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러브레터의 히로코의 한 6, 7년 전 모습 같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두 영화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해서 러브레터를 좋아하셨다면 4월 이야기를 한번 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겠나 이런 얘기 해드리겠습니다.